남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LA에서 기소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50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성착취를 시도한 한인이 경찰의 위장 수사로 범행 전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7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주거비용 상승으로 주택압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압류 건수는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남서부 지역에 화씨 11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공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는 화씨 115도,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무려 화씨 120도를 기록하는 등 열돔 현상이 남서부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에어컨 가동이 폭증하면서 지역 전력망은 사상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력 당국은 오후 시간대 자발적인 절전을 당부하는 한편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화씨 10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8일 LA에서 70대 이상 한인 노인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원 40대 한인 김모 씨가 연방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70대 이상 노인 피해자들로부터 50만 달러의 현금과 금품을 직접 수거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노후 자금을 노려 불안감을 조성한 후 현금 수거책으로 접근해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노린 악질적인 범죄라며 김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인하려 한 한인이 아동 성착취 시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월넛크릭 경찰국은 아동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36살 한인 박모 씨를 포함한 남성 5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29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인 것으로 믿었던 상대와 접촉한 뒤 성관계를 목적으로 월넛크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온라인에서 접촉한 미성년자는 실제 아동이 아니라 신분을 숨긴 경찰 수사관이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노리는 성범죄자를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발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80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의 길을 여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렉스 파딜라 연방 상원의원이 딕더빈 의원과 공동 추진한 이 법안은 현행 이민법에 레지스트리 조항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 계속 거주한 사람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1986년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사실상 신청 통로로서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안은 고정된 기준일을 없애고 신청 전 최소 7년간 미국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기준일을 신청 시점에 따라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어서 의회가 법을 다시 고치지 않아도 7년을 채운 장기 거주자가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7년을 살았다고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다른 영주권 자격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파딜라 의원실은 다카와
임시보호 신분 수혜자, 장기비자 소지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와 H-1B 근로자 등 80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단계에 머물러 있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주택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장기 호황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압류 절차를 밟은 주택은 22만 7천여 채.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수치보다 21% 증가하며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 압류 건수는 2만 1,543채를 기록해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압류 절차가 늘어난 것은 높아진 이자로 용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구매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화된 자격 심사 조건과 고용 안정세에 따라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는 양호한 상태지만 재산세와 보험료 인상 등 외적인 요인으로 압류되는 주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압류 절차 역시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올 상반기 압류 절차가 진행된 주택의 평균 소요기간은 56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빨라졌습니다. 지난달 30년 고정 주택융자 금리는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6.49%를 기록했습니다. 높아진 금리에 보험료 인상, 재산세까지 크게 오르면서 집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크게 오른 것이 주택 압류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발표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대해 위대한 돌파구라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모두가 어려울 걸로 생각했지만 합의가 성사됐다면서 이스라엘도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srael is very happy about it. Israel helped us, and they've been very good. They've been very good about it.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호응을 촉구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회의적인 걸로 전해집니다. 하마스가 먼저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해야 군대를 물릴 수 있다며 진정한 무장 해제가 없다면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극우 성향의 정당들은 하마스를 파괴해야 한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합의 거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10월 말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철군을 결단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입니다. 하마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무장해제 합의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군이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합의가 실제 이행되는 데까진 다소 오랜 기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Now, will it go through its ups and downs? It's a very complex situation over there. The people are very complex and difficult.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의 철수 시점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강경파의 회방이 최대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유권자 등록자의 인터넷 주소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조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시민의 IP 주소를 주 및 지방선거관리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FBI는 지난 3월부터 해당 정보를 요청했으며 지난 6월 유권자 조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관련 디지털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IP 주소는 사용자의 신원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접속 위치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확인할 수 있어 해당 등록이 주 내 또는 주 밖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해외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43개 주가 온라인 유권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수사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FBI가 나서서 유권자 등록 IP 주소를 확보하고 연방정부가 유권자 정보 수집을 확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근거가 불충분한 부정선거 의혹을 바탕으로 유권자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식당의 평균 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결제 플랫폼 토스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평균 팁 비율은 17.3%로 50개 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델라웨어와 인디애나 등은 팁 비율이 20%를 넘겨 대조를 이뤘고 전국 평균인 18.8%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치솟은 음식값 때문입니다. 팁은 음식 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팁 금액 자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팁과 별개로 높은 기본 시급을 보장받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이 팁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오전 남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미라마 공군기지 인근에서 약 1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훈련 비행 도중 이상을 일으킨 전투기는 기지 인근 황무지에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비상 탈출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지상에서의 추가 인명 피해나 민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추락한 F-35B는 최첨단 기종으로 군 당국과 소방청은 현장에서 잔해 수거 작업과 정밀 조사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주말 문화 선교 단체 러빙워십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사는 가족, 세대 간 언어 문제로 대화가 단절돼 버린 가정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연휴 때나 마주할 수 있는 그리운 가족들의 얼굴.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획된 특별한 콘서트가 이번 주말 진행됩니다. 불경기고 많은 분들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시기도 힘들 때가 되게 많은데 러빙워십에서 문화 공연을 한다 그러면 다들 흔쾌히 마음을 여시고 오시겠다 그랬어서 러빙워십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 LA 다운타운 노보 극장에서 루아흐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공연의 주제인 루아흐는 히브리어로 바람이라는 의미인데 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을 만난 것과 같이 안식처가 되는 공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가수 소양과 래퍼 션의 무대를 중심으로 문화선교단체 러빙워십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교계단체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도 펼쳐집니다. 사실 개교회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선교단체에서 이런 문화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게 남가주의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가 없이는 절대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문화 선교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지금 러빙워십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고자 하는 이것은 너무나 복음의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러빙워십이 주관한 연극 사랑의 엄마의 누적 방문자 수는 1,600여 명. 내일 막이오를 루아흐 콘서트의 경우 지난해의 2배가 넘는 관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범상입니다. 캘리포니아 엘크그로브의 스카이리버 카지노가 개장 4주년을 맞아 8월 한 달간 대규모 기념축제를 개최합니다. 스카이리버 카지노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총 85만 달러 규모의 BMW 추첨 이벤트를 비롯해 현금 경품 행사와 한정판 기프트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펼쳐집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전문 공연단의 무료 서커스 쇼와 메이저리그 타일러 소더스트롬 선수의 팬 미팅 등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어제 7주 만에 가장 강력했던 랠리 모드를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내지 않고 이어간 건데요. 내스닥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상승으로 지난 6일간 낙폭의 67%를 회복한 가운데 3대 지수는 이번 주를 4주 만에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75%까지 오르며 18개월 최고치로 치솟았고 30년 만기는 19년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며 5.28%를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전망치와 전월치를 모두 웃던 시카고 PMI는 9개월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며 투자 심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여기에 실적 호조와 함께 4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9주 최고치로 올라선 아마존은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 바잉을 이끌어낸 1등 공신이 됐는데요. 반면 애플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매출 성장률 전망을 낮게 잡으며 6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무너지는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매수 심리는 좀처럼 꺾이지 않은 채 자극된 상태를 유지했고 다음 주 발표될 고용 지표와 어닝 시즌 중 가장 바쁜 한 주를 앞두고 기대와 긴장감은 동시에 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